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찬양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늘 염려하는 우리 한국의 장래라든지 또는 세계의 여러 문제점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그 병의 원인을 잘 모르니까 아직까지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데 우리를 딱 그 제한되게 살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그저 관리를 잘 해서 뭐 고치지는 못해도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면 좀 좋아지고 치료가 안 되면 좀 나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뭐 우리가 억울하고 섭섭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수명이 짧았어요. 30년. 그 2000년대 진시 황제가 이렇게 한 오래 살라고 갖은 노력을 했어도 49살에 죽었어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33세인데 그런데도 그 당시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상가들,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80년 살았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아무리 어려운 병을 가진 이런 스티브 호킨스 같은 사람이 그 루게릭이라는 병으로 51년을 살았어요. 그 병으로는 3년 이상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치료약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 남은 다 죽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오래 사느냐 하니까 항상 똑같은 말로 그랬어요.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는 매일매일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을 깊은 그 생각, 명상, 묵상을 오늘 마지막 날에 나는 어떻게 살까 그래가지고 그 노트에다 쓰고 그리고 저녁마다 오늘은 죽지 않고 살았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죽고 싶다는 환자들이 안 죽는 거야. 아무리 죽고 싶은데 근데 그런 마음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암이 여기저기 퍼지고 막 해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죽겠다고 딱 작정을 한 뒤부터는 암이 가만히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이 현재 과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은 제가 아침에도 말했지만 너무나 그 개인적으로 다르게 묘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창조되어 있고 그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또 영혼 또 이런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게 복합돼 가지고 우리 몸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이 계속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그 창조의 신앙을 깊이 생각하면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 지금 현재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계에 별이 한 3천억 개 있는데 그 바깥으로 은하계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또 다시 3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을 연구해봐도 이 장 안에 균이 한 200조까지 있어요. 그 중에 반절은 좋은 균, 나머지는 나쁜 균.
이런 것이 서로 견제하고 있는데 그 장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런 과정을 연구해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신기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분 나쁜 상태에서 먹으면 이게 흡수를 잘 안 해요. 또 나쁜 걸 먹어도 그 감사하고 깊은 마음으로 먹으면 장이 좋은 것만 흡수해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우선 생각을 올바르게 해야 돼. 이제 여기서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나온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을 읽어보셔야 돼. 이 책은 이제 요하임 바우에르라는 세계적인 유전학자, 내과 의사면서 유전학자가 쓴 책인데, 이분은 우리 몸에서 나쁜 유전자 IL6라는 그 유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야. 이 유전자가 있으면 몸에서 염증이 자꾸 생겨. 그래가지고 감옥소에 가가지고는 나쁜 사람들, 그 악한 이제 살인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피를 뽑고, 또 이제 그 중에도 이렇게 회개를 해가지고 좋은 생각을 갖고 앞으로 선하게 살겠다 하는 사람 피를 뽑아서 보니까 그 나쁜 유전자 그 발현이 엄청나게 차이 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늘 중보기도가 과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이름만 주어가지고 그 피를 뽑아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기도를 한 사람과 또 기도를 받은 사람 그 피 속에서 그 좋은 유전자가 더 많이 계속 발현을 하고 나쁜 유전자는 적게.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과학적으로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그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뭐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의 그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젊은 이제 학생들은 항상 참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큰 꿈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부탁이라면 부탁도 해야 되지만은 우선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이라든지 내가 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을 하셔야 돼.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개인을 잘 아는 부모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심각하게 잘 들으셔야 돼. 우리 때는 부모님이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면 뭐 싫든 좋든 무조건 따르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부모 때문에 잘된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한테 굉장히 자유를 많이 줘가지고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하라. 뭐 의과대학 가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하버드 가라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미국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해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나 반드시 남을 위해서 뭘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도 그런 거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공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항상 주위에 좋은 자기 도움이 될 분, 특히 이제 부모님 또 교회 목사님, 그 아까도 찬양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준 사명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선교사들은 일체 안 아프게 만든다든지 또는 선교사들이 필요한 돈을 자동으로 어떻게 어디서 솟아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오직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명령만 하시고 어떻게 그 방법을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단지 로마서 15장 이런 데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아까도 그 찬양에 그런 사랑을 전해라.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요새 아까도 아침에 얘기했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텔레비전으로 그냥 다 배울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고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하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개인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각자 마음에 들게 맞추려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러나 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니까. 그 낮추는 걸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기도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달라는 기도보다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은 80%가 하나님이 고친다. 제 말이 아니고 옛날부터 알려져 있어요. 의사는 10%, 또 약은 10%. 그러니까 의사가 도와주는 건 아주 조금이에요. 저도 이 환자를 이제 50년 이상 경험해서 보면 약을 쓰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듣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듣고 이 어떤 약이든지 반절 이상 듣는 약이 없어요. 암 환자한테 쓰는 약은 잘 들어도 30%, 보통 10%, 10 중에 한 사람만 들어요. 또 실험약은 100명 중에 하나가 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듣느냐? 아무도 몰라. 써보고 나서 아는 것이 현실정이에요. 그리고 약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쓰는데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또. 이러니까 이게 과학적이나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적을 낳는 사람들을 제가 쭉 경험해서 보면은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삶, 포기해가지고 이 마음을 다스릴 때 생겨요. 죽기가 억울한 사람, 이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그런 것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이 마음을 다스리고 그게 결국 이제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한 분이 7, 8년 전에 대장암, 직장암을 알아서 수술을 했는데 다 나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배가 아프다. 근데 그 배 아픈 것이 꼭 밤에만 아프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직장암 또 대장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한 15%는 대개 조상을 부모를 잘못 낳아주고 나쁜 유전자. 그 나머지 이제 한 80% 이상은 그 환경적인 거.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면 몸에 염증이 생겨요. 그걸로 해서 이제 각종 병을 촉진해. 또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성산소가 생겨. 또 이제 무슨 이렇게 먹지 말라면 삼겹살을 왕창 먹고 이런 담배 피잖아요. 담배 계속 피우고 이러면은 모든 병이 생기는데 특히 직장암은 이 고기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고기는 이 흡수를 천천히 해. 그래서 물은 빨리 되는데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변비가 돼. 대부분 변비. 근데 젊어서는 이 혈관벽, 장벽이 탄력성이 많은데 이게 늙어가면서 탄력성이 적어지면서 이 압력이 생기면 그 장벽에 개실이라는 생겨요. 튀어나와. 그럼 거기에 변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 거기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가지고 고기 먹을 때는 굉장히 그 야채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천천히 씹어야 돼. 이 입안에 균이 한 500가지 있어. 좋은 균과 나쁜 균. 그런데 오래 씹으면
침샘에서 좋은 효소가 많이 나와. 오래 씹든지 아니면 그 고기 자체를 가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쉽게 흡수되게.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고기를 이렇게 큰 덩어리를 그냥 꿀딱 삼켜버리니까 그러면은 뭐 당연히 변비가 문제예요. 변비.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금 밤에 벌써 이제 완치란 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분도 7, 8년 전에 수술해서 지금 완치된 걸로 착각을 하시는 거야. 근데 이미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아프다 하면은 재발을 우선 처음에 고려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CT라는 걸 찍어봐야 돼. 또 이 직장암, 대장암에서 나오는 CEA라는 그 암 수치가 있어. 이게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정상이 한 5 이하인데 정상이라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이러면은 암세포가 자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체크해 보셔야 돼. 그리고 왜 밤에만 아프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장의 운동, 이런 것이 뇌에서 신경이 컨트롤을 해요. 그런데 이 밤에 주로 그 부교감 신경이 이 작동을 더 많이 해. 그래서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흥분된 장이라는 병명이 있어.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어. 그리고 처음 수술했을 때 방사선을 했다 하면은 방사선은 그 불고기 굽듯이 굽는 거야. 그러면 이 장은 원래가 말랑말랑해야 돼. 근데 이미 방사선을 한번 쬐면 이게 굳어버려. 그러면 늘 그 불편해. 이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그 전문 의사한테 가서 CT를 찍고 그 다음에 피검사, CEA라는 피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결정해야 돼. 그리고 변비가 있나 없나를 체크해야 돼.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많이 마셔야 돼. 물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른 기침을 오래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옛날에는 이게 주로 결핵 때문에 그랬어. 결핵.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요새 새로 나온 결핵은 옛날 것보다 훨씬 악질해. 못 고쳐. 약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아주 드물으니까 그것보다는 대개 이제 공기 중에 탁한 공기, 이렇게 환경이 좋은 부산 바닷가 이런 데서는 그 마른 기침 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개 기침이라는 건 이게 몸의 반사야. 원래 이 기관지 벽에는 물이 나오게 돼 있어. 물. 그래가지고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물이, 그리고 털이 있어. 털이 막 움직여가지고 그걸 내보내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물이 없으면 그 반사적으로 기침을 해서 팍 뱉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선 물을 많이 마셔야 돼. 물론 이런 사람이 담배를 폈다 그러면 그건 계속 마르니까 기관지가 말라서 생기는 거예요. 기침은.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또 휴미디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팀룸. 그런 데서 스팀을 많이 들이켜요. 없으면 집에서라도 뜨거운 물 샤워를 하면서 하면은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이제 마른 기침을 하다가 뭐 피가 나오든지 뭐 가래가 나오든지 하면 그 검사를 해야 돼. 그리고는 이제 CT를 찍어보면은 대개 뭐 이 폐 기관지에 있는 병은 진단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 걷는 운동이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좋으냐. 최소한 하루에 30분이 최소야. 1시간 하면 더 좋고. 근데 바빠가지고 오늘 못했다 하면 주말에 1시간 더 하면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몸에 효과를 낸다. 최근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하면 좋지만
못해도 그 주말에 다른 때 그 이제 보충을 좀 하면 돼요. 근데 이 운동은 아주 필수적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나 특히 이제 병든 사람, 특히 그 유방암하고 장암은 그 걷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재발해요. 그러니까 자, 아토피 치료 이건 알러지 반응이 알러지. 우리 체질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타고나면서부터 남자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타고나.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예술적인 분야를 하면 훨씬 좋죠. 근데 건강상으로 보면 여자들이 불리해. 몸에서 그 너무 예민 반응을 일으키니까 이 이제 각종 그 면역 세포 이런 것이 필요 이상으로 생성이 돼. 이게 우리 몸은 뭐든지 좋은 것도 적당히 있어야지 많으면은 문제가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자가 면역증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 대부분 갑상선 질환 또 이 관절 이게 다 자가 면역증이에요. 자체에서 면역 세포가 그 몸에 있는 DNA를 손상 입혀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예민한 사람들은 자꾸 그 스스로 그냥 뭐 죽고 사는 거 이외에는 됐으면 신경을 안 쓰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 자꾸 이제 그 환경에서 이제 너무 방안을 드라이하게 한다든지 또 카펫 뭐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또 특히 봄 가을에 꽃 필 때 이럴 때 알러지가 많이 생겨요. 반응이 그런 거 뭔가 대부분이 참 그 원인을 찾기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를 막 바르고 스테로이드를 써요. 그런데 뭐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약 주고 병 만드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는 몸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꼭 필수적인 게 아니면 안 쓰는데 잠깐 이게 심하면은 역시 전문 의사, 피부과 의사라든지 알러지 전문가를 만나서 여러 테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그 테스트를 해서 원인이 뭔가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작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제를 5년 동안 복용해야 한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계속 복용을 해야지 되는지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의사가 5년 복용해라 그러면 하는 게 원칙인데 부작용이 많으면 약을 바꿔야 돼. 약이 요새는 많이 나와 있어. 유방암, 폐암 이런 데는 약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자기 몸에 그 이제 알러지 번영. 어떤 사람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바꿔가면서 쓸 수밖에 없어. 근데 대개 이제 여성암들은 그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을 몸에서 써먹지를 안 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요새 결혼도 않지, 결혼해도 애도 안 낳지, 애를 낳아도 모유를 안 먹지, 이러면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축적돼. 그래서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호르몬성 암은 호르몬으로 억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약을 써요. 타목스펜이라는 이런 거. 그러다가도 안 되면 남성 호르몬을 쓴다니까. 반대로 남자의 전립선 같은 건 남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다든지 마약이라 뭐 무슨 다른 정력 강경 이런 강장제로 해가지고 쓸데없이 그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생기는 거야. 그런 건 이제 반대로 그런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약도 쓰지만 안 되면 여성 호르몬을 갖다 쓰면은 효과가 있어요. 그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반대작용을 해요. 그게 적당히 조절이 돼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그 부작용이 있으면은
그거 이제 전문 의사한테 가서 약을 부작용이 있다. 이거 다른 약으로 바꾸면 어떠냐. 네, 이렇게 해서 약을 바꿔가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항암제는 굉장히 이제 독성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요새 이제 주로 면역제라는 약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건 비교적 그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작용이 심하면 그런 걸로 바꿔요. 또 이 류마티성 관절염 약을 3년간 먹고 있다. 평생 먹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류마티성은 암처럼 치료해요. 그게 자가 면역증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주로 여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독한 항암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힘든 건데, 최근에 또 그 새로운 이제 실험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류마티성 전문가한테 가서 부작용이 없는 한은 이제 전문 의사가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쓰라고 하면은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개 모든 약들이 1, 2년 쓰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별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약으로 바꾸고 그래야 돼요. 잠을 또 못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한두 시에 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은 콧물 재채기가 나온다 이거야. 봄에 특히 괴롭다. 병명이 없다 이거야. 그래 이분도 이걸로 봐서는 그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알러지. 그리고 이제 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연구를 해도 이 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에 10분의 1도 모르고 있어요. 꿈을 왜 깨는지, 어떤 사람은 왜 안 꾸는지, 또 어떤 그 꿈의 내용도 엄청나게 다른데 그 의미가 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지식으로는. 그런데 우리 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연구가들이 발표한 걸 보면은 박사학위를 최소한 10개 이상 할 수 있는 그 뇌가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외국어도 40개 국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 40대.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어 지금 한 개만 하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런 능력을 가진 써먹지를 않고 있으니까. 홀랜드 사람들은 평균 6개 말을 해요. 6개. 그러니까 뭐 10개 정도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젊으신 분들은 젊어서 많이 배워야 돼. 옛날부터 도둑질만 배우거나 뭐든지 배우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그 배우는 즐거움을 가져야 돼. 배우는 즐거움. 그러면은 나중에 늙어서도 외롭게 산다.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배우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뭐든지 배우는 거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잠을 못 자가지고 이제 깰 때는 대부분 그 잠 연구한 사람들 보면은 특히 한국 여자들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 근심 걱정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침대 들어가면 1분 안에 자요. 그리고 거의 뭐 평생에 꿈 꿔본 적이 없어. 꿈 좀 꾸고 싶은데 안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대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이제 1시간 정도 걷든지 하면은 몸이 피로해.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든지 목욕을 하면 이 몸이 쉬려고 그래. 들어가면 그냥 뭐 죽은 듯이 자버리는 거야. 이게 많이 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자도 문제가 있어요. 4시간 내지 6시간을 깊이 자면 돼. 저는 이제
저 어려서부터 가정교사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시간 이상 잘 수가 없었어요. 그게 습관화 돼가지고 그 대신 5시간을 죽은 듯이 자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 몸에. 근데 잠 못 자는 그 환자들 보면은 12시간씩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 하나도 못 잤다고 그래. 12시간씩 침대에 누워. 특히 한국 그 여성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주무십니까? 하니까 그냥 자식 새끼, 남편, 바람 피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온다요.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왜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미국에 처음에 초청해서 한 달을 있기로 하셨는데 그냥 오시자마자 여기 교회 장로님들하고 전화하더니 나 가야 되겠다 이거야. 일주일을 못 있어요. 그럼 왜 그러십니까? 나 교회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 이거야. 교회가 자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너는 교회에 충성을 안 해서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미국에서 7개 도시에 살았는데 한국교회를 아침에 다니고 오후에 미국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그 7개 다니는 교회마다 전부 다 깨져가지고 갈라졌어요. 근데 그 갈라질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인사를 잘못했든지 그것 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근데 그냥 평신도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집사, 장로, 목사님들이 문제더라고. 온통 말썽꾸러기는 다 그 재직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안 낮추니까. 모든 종교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사람이 하기 제일 힘든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그 가르쳐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 탓. 이걸 일부러 가르쳐 카톨릭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낮은 자세로 들어가는 그걸 습관화해야 돼. 그러면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젖어버리니까. 또 딴소리 하다가는 이거 다 못하니까. 저 우울증이 또 계신 분이 있네. 제가 아침에 말했지만 이 우울증은 너무 편안해서 그래.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고생을 사서 해야 돼. 고생을 사서. 그러니까 아주 꾸준히 변소 청소라든지 그냥 힘든 거 땀 흘려가면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게 제일 치료 방법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높대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야. 그러면 그것을 내리는 약이 리피톨이라는 약이 있어요. 아주 싸고 좋은 약이야. 이 콜레스테롤이 나이 들면서 높아지면은 이게 심장 혈관병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콜레스테롤 내리는 약도 먹지만 근본적으로 운동을 더 많이 해. 운동. 그 혈류를 잘 돌려야 돼.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것을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약이야. 베이비 아스피린. 보통은 325mg인데 80mg. 그 어린애들한테 먹는 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혈전이 잘 안 생겨.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또 전문하는 그 알칼리 물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우리 몸은 알칼리가 돼야 건강해. 산성이 되면은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칼리 수를 마시는 건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구태약 따로 만든 알칼리 수 이런 것들은 알칼리 성분이 많을지 또 다른 것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밀크, 그 미국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즐겨 먹는 우유는 이게 알칼리성을 만들어.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많고 산이 위에 잔뜩 나올 때 그 산을 제거하는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이런 밀크를 마셔야 돼. 밀크. 그것도 하기 싫으면은 그냥 물을 왕창 마셔야 돼. 물은 최소한 2리터에서 3리터. 늙어가는 사람일수록 3리터를 마셔야 돼, 하루에. 그러니까 벌써 목마르다 하고 마시면 이미 늦은 거야. 평소에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 제일로 좋은 물은 수돗물이에요. 에비안이라는 세계적인 그 물장사들이 이게 ABC 텔레비전에서 기자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물을 만드나 그러고 비밀리에 조사해서 그랬더니 수돗물을 따가지고 그냥 플라스틱 병에다 해가지고 그렇게 팔아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왜냐면 그 국에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온 이런 미네랄 이런 것이 적당히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오래된 도시는 그 파이프라인에 여러 가지 동, 구리 이런 성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시비가 붙는데 그런 걸 다 테스트 한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비싼 그 병물 먹으라고 하시지 말고 제일로 싼 그 수돗물을 많이 드시면 돼요. 또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따뜻한 물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차가운 물은 해롭다. 이 갑상선 수술은 갑상선 암이라도 내버려 둬도 20년은 가요. 세계에서 제일 불필요한 갑상선 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60된 사람한테 갑상선 덩어리가 있다. 수술하자.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20년은 내버려 둬도 가는데 어쨌든 80대 되면 죽게 되는데 그걸 괜히 돈 없애고. 그리고 한국 사람은 이 백인하고 피부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칼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군살이 생겨요. 킬로이드라고 하는데 이 군살이 아주 보기 흉해요. 그리고 가려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수술은 누구든지 수술하자 그러면 반드시 국립대학병원에 가서 제2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 여기 같으면 부산대학병원 가서 물어보세요. 이 국립대학병원들은 다 봉급쟁이에요. 봉급쟁이. 환자를 많이 보나 적거나 봉급은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국립대학 교수들은 수술을 안 하기 싫어. 죽어. 환자 보기도 싫어해. 그런데 사립대학은 수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너스를 줘. 옛말에. 그래서 그냥 막 걸렸다 그러면 그냥 수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불필요한 수술을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이 갑상선은 조그마한 목에 있는 기관인데 우리 몸 전체의 대사를 조정해. 그래서 갑상선 그 호르몬이 많아도 적어도 다 문제야. 그런데 그 갑상선을 떼어내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적으면은 몸이 차져. 몸이야. 갑상선 기능이 높으면 몸이 따뜻해. 이 차다는 차가운 물은 해롭다. 뭐 따뜻한 물을 먹어야 따뜻한 물을 먹었다고 해서 몸에 안에 대사 작용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따뜻한 물을 먹으면 이게 몸이 좀 차니까 기분이야 좋지. 그리고 이제 나이 좀 들으면은 모든 거 따뜻하게 하면은 이제 조금 이 바이러스는 찰 때 많이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뜻한 게 좋겠네요. 근데 저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해서 그런지 저는
찬물을 먹어야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커피도 3잔 이하, 어떤 사람은 4잔까지. 그러면 이 카페인이 각성제예요. 아침에 특히 일어나서 어리버건 잠도 못 자가지고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셔야 돼요. 커피가 굉장히 몸에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좋은 것도 석잔, 넉잔 이상을 마시면 그게 해가 돼. 뭐든지 우리 몸은 좋은 것도 지나치면 반드시, 그래서 이제 그 절제하는 생활이 건강의 기본적인 거예요. 절제. 크론스 디지즈라는 병이 있어요. 그 서양 사람들이 많아. 이 소장에 이 염증이 자꾸 생겨가지고 의사가 하는 건 그냥 잘라주는 거야. 자르다 자를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스테로이드를 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반응이 좋아서 질질 끌지. 그냥 근본 치료는 못해. 계속 그냥 스테로이드 쓰다가 자르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병들을 요새 유전자로 치료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유전자 변이를 아시겠지만 몇 년 전 노벨상 탄 사람들이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법을 이제 발견했어.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하고 이제 한번 맞먹자 이거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 지금도. 왜냐하면 유전자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다 삽입하든지 삭제해든지 하면은 그 병 자체는 좋아질지 몰라도 전체 우리 몸에 그 성격 발달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 이게 어떻게 되냐 아무도 몰라.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런 것이 이 임상에서 아직은 이렇게 뭐랄까 정립이 안 됐어요. 또 이분은 감기 걸린 뒤에 그 뭐 냄새 또 후 이런 것이 상실되었다 이거야. 조금씩 돌아오는데 아직도 뭐 못마땅한가 봐. 짠맛이 어떠네.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입맛을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고도 요새 연구들을 많이 해보니까 치매의 첫 증상이 대개 40대에 생겨요. 그 냄새를 점점 잘 못 맡는 사람. 이것이 그 치매의 맨 첫 번째 증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하여간 뭐 이런 것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가서 우선 어떤 병이 있는가, 무슨 염증이 있는가, 병이 있는가, 근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그것이 없다 하면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갑자기 기능적인 것이 마비가 돼. 요새 과학자들은 우리 몸은 그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전부 다 그냥 전기줄처럼 회로로 돼가지고 모든 세포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핸드폰 또 이 컴퓨터가 느닷없이 안 될 때가 많잖아. 그럼 어떻게 딱 닫았다가 다시 리부트 시켜야지.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식이에요. 느닷없이 어느 회로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컴퓨터 마냥 딱 닫으면 고쳐질 것 같은데 그걸 닫았다가는 심장마비로 죽지. 그러니까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일부만을 뇌면대 어느 부분만을 마비시키든지 자극시키는 요새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또 이분은 뇌출혈 뒤에 통증이 심하다. 그 뇌를 한번 손상하면은 그 뇌에서 이제 신경이 나오니까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근데 그건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든지 아니면
뭐 할 수 없이 우리 몸은 그 오래 시간이 많이 해결해. 우울증도 이게 뭐 별짓을 다 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스스로 깨닫든지 무슨 자극을 받아서 이게 이제 변화가 되든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는 다시 출혈을 했나 이걸 늘 생각해요. 그래서 CT나 MRI를 다시 찍어봐야 돼. 그래서 그게 더 커졌다든지 뭐 했으면은 그걸 이제 수술이나 다른 걸로 더 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 하면은 그 수술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능적인 이제 그 소위 문제는 서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제 바꿔집니다. 그 탈모에 대해서 저도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별짓을 다 해도 지금까지 뭐 사기꾼들만 잔뜩 늘었어. 암부터 머리 사게 나게 하는 약 뿌리고 자식아 다 지금까지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없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 암 환자들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가발 뒤집어 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왕창 그냥 다 면들질을 해가지고 아주 특히 그 서양 여자들 머리는 예뻐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대머리 완전히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하고 다녀.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머리가 빠지면 굉장히 그 뭐가 이제 수치심을 갖든지 뭐 이런. 미국 사람들은 요새 그런 사람도 드물어요. 머리 빠지는 것은 아무 뭐 그냥 빠진 대로 사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이 또 한 분도 이 불면증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약을 쓰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필요한 약도 약이지만은 그 이 잠에는 이 잠자면은 한 1시간 있다가 눈이 팽팽팽 막 돌아가는 그 Rapid Eye Movement 하는 REM이라는 잠이 있어. 또 눈이 안 돌아가고 자는 잠, 이 두 가지 잠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수면제들은 다 그 눈이 안 돌아가는 그거 잠에만 도움이 돼. 근데 눈이 돌아가는 이 잠에는 지금까지 약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그 이제 그것을 최근에 발견했다는 그것도 이제 유전자로 해가지고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잠도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근데 대부분 지금 현재는 들으나 마나 해.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이런 잠자는 약을 먹으면은 다 변비가 생겨. 아까도 제가 했지만 위장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음식을 막 이렇게 갈고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다 늘어나가. 그냥 변비가 되지. 그런 사람일수록 물을 왕창 많이 마시지. 침샘이 말라서 이게 문제다. 이거 뭐 늙은 나이가 들수록 입이 말라. 입으로 숨을 쉬니까 그런 사람은 테이프로 입을 막아버려야 돼. 아니 완전히 그냥 봉해버려야 돼. 이게 코로 숨을 쉴 수밖에 없지. 야, 이분은 담배를 피운대. 담배를 피웠더니 머리가 빠졌대. 당연하죠. 머리 빠진 건 다행해. 죽지 않아서 다행해. 그리고 이게 남을 죽인다니까, 담배를 피면. 황반변성. 이 눈 뒤에 생기는 건 다 혈관병이야. 못 고쳐. 별짓을 다 해도. 앞에 있는 것은 찌꺼기야.
그 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사장에서 찌꺼기, 그것만 긁어내는, 찌꺼기가 왜 생겼냐 아무도 몰라. 뒤에 생기는 건 다 모세혈관병이야. 못 고쳐내.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좋은 음식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보이기만 하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근데 일반적인 건강, 그저 운동하고, 그 신경 덜 쓰고, 또 이제 그 혈관을 이렇게 증식시키는 이제 이 드랍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싸지. 이것도 어떤 사람 듣고 어떤 사람 안 듣고 그래. 지금 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 암 환자들은 영양 식사를 해야 돼. 건강 식사가 아니고 주로 단백질을 위주로 한 영양 식사. 그러니까 고기. 젊은 사람은 그 나쁜 음식을 40 전에는 먹어도 큰 문제는 없어. 몸에 그만큼 효소, 호르몬이 나오니까. 근데 40부터는 그게 점점 적게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소식, 특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저녁을 금식하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 돈도 덜 들고. 그러니까 자꾸 그것도 습관을 만들어야 돼. 금요일 날 저녁은 아예 금식. 그러면은 아주 이 몸에 나쁜 기름이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다 써버려.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나쁜 음식은 제가 계속 얘기지만 맛있는 거. 맛있는 음식은 다 독약이야. 그러니까 이제 달고 이렇게 기름진 거 그런 건 그저 맛만 보고 내려놔야 돼. 이 젊은 분 이제 진화론, 이거 좋은 질문이야. 아까도 근데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진화론은 하나의 학설이야. 근데 요새 점점 인기를 잃고 있어. 유전자를 계속 연구를 하냐 보니까 이게 절대 진화해갖고는 아까도 이게 어떻게 흡수하는데 우리 그 생각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면 이렇고 저렇고 그걸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돼. 사람마다 그러고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요새 유전학자들은 요새 점점 더 크리스찬이 돼.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최근에 그 유전학이 발달되면서 해보니까 이거 절대 사람이 그 원숭이나 쥐새끼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공황장애, 이거 정신병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딱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MRI 찍는데 눈 번쩍 뜨고 막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갖는 거야. 눈을 감고 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눈을 번쩍 뜨고 그러니까 그건 공황장애에 있는 분들은 그 좀 배짱이 있어야 돼. 이 기계에 들어가서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절대 안 죽는다. 그걸 왜 걱정을 해? 다른 사람 다 들어가서 멀쩡한데. 이 다리에 몽아리가 생겼다 이거야. 이 암은 딱딱해 돌처럼. 그리고 피가 나. 이 말랑말랑한 것들은 내버려 두면은 터지든지. 그리고 너무 이제 커지면은 그때는 그 피부과나 이런 데 가서 그걸 이제 열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돼. 몽우리 정도 이런 건 죽고 사는 거하고 관계없으니까 서둘 거 하나도 없어. 이 담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또 있는데 진짜로 이 담배는 사람 죽이는 거야. 본인이 죽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담배, 술 이런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면은 그 뇌가
기분이 좋아한다니까 뇌가. 자꾸 그것만을 기억해. 그리고 아버지가 담배 술 좋아하면 그 아들이 반드시 담배 술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무슨 젊었을 때 무슨 파티에 한두 잔 하는 거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그 나쁜 짓을 저지르게 만든다고. ADHD라는 거, 오티즘, 이것도 아직도 원인을 잘 몰라. 그러니까 막 갑자기 애가 흥분했다가 미친 듯 해서가 이거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소아마비 예방 주사를 많이 애들이 그게 생기는 거야. 그 예방 주사라는 건 이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게 들어가서 이제 염증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뇌를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엄청난 많은 수사를 하니까 그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렇게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지금도 왜 생기는가.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많이 발표되는 거 보면 역시 이 사랑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미친 듯이 날뛰고 어쩌고 해도 서양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그저 너 잘했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좋아진다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은 급해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 공부가 재미없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공부가 제일로 하기 쉬운 거예요. 돈 안 들고. 근데 이 쉬운 거랑 않고 다른 거. 그러니까 항상 이 젊은 분들 또 학생들은 늘 내가 뭘 해야 될까? 자기가 이제 그걸 또 부모님도 또 그렇게 해야 돼. 내 아들 딸이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장려해야 돼. 그 능력도 없는 애들을 서울 의대만 들어가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간 학생으로서는 공부 잘하는 게 최고야.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걸로 다른 생각을 해야 돼. 공부는 잘하는데 교수 되고 싶다. 그러면 안 돼. 이 교수는 글을 잘 써야 돼. 글재주가 없는 사람이 교수 되겠다고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전문가들한테 자꾸 상의를 해야 돼. 젊은 사람들, 그 주위에 선배, 목사님, 또 선생님, 그래. 고기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어떠냐? 아주 좋지. 아주 좋지. 이 여학생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야, 이건 게으른 거야. 이건 게으른. 세계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전부 다 6시 전에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성공하고 싶으면 6시 전에 일어나야 돼. 시간이 됐다고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